저도 이 베트남에 살다 보면 베트남 여자에 대해서 많이 느끼는데 그중에 가장 힘들었던 점이 베트남 여자들은 모든 걸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잖아요. 맞죠?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 거? 자, 베트남 여성들은 처음에는 자기가 굉장히 잘해요. 잘하면서 서서히 남편의 어떤 부분을 자기가 좀 리드를 해 나가려고 서서히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은 여성들 자체가 지방에서나 그렇고 여성들이 좀 활동적이잖아요. 활동적이다 보니까. 근데 특히 이렇게 이제 한국에 사는 사람보다 여기 베트남 현지에 사는 조금 더 심해. 예? 심하고 여성들이 자기 남편의 어떤 일하는 거에서 여자가 이제 도와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 사업을 주도해 나가려고 그래요. 어? 그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서 살다 보면은 가정생활에서, 그러니까 남편 일과 와이프 일은 사실 분리를 해줘야 돼요. 어? 남편이 보통 일반 회사 다니고 와이프가 가정 살림하면서 자기가 뭐 다른 일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좀 그런 게 덜해요. 근데 한 사업을 두 사람이 같이 할 때는 와이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딪힘이 강해요. 응?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자기 생각에서 자기가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응? 왜냐면 자기가 봤을 때는 이러면 이게 더 낫는데 남편 생각이 좀 틀리다 그러면은 무조건 자기 고집대로 나가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일적인 면에서 와이프하고 남편은 분리시켜라. 같이 개입하지 마라. 사장님이 너무 순하게 얘기하십니다. 순화시켜서. 응? 좀 정직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강하게 이야기하면은 내일에는 와이프 개입 안 시키고 내 스스로가 직원 채용해서 하든 뭘 하든 이렇게 끌고 나가고 와이프는 집에 살림만 하세요. 어? 와이프가 뭘 예를 들어서 나중에 애 좀 크고 뭐 하고 싶으면 와이프 단독적으로 뭘 하게 해. 나는 거기에 개입 안 하고 와이프 스스로가 하고 남편 일은 남편이 하고 이렇게 가야 돼. 그게 부딪히는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 좀 이렇게 해서 좀 그걸 분리시켜야 돼요. 근데 부부간에 그럴 수가 있는. 근데 자, 남편이 어떤 사업을 운영을 하거나 가게를 운영할 때 와이프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 주도권은 와이프가 돼버려요. 특히 베트남 여자가 심한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요즘은 한국 사람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요즘 뭐 한 20, 30대 사람들 보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사람도. 남편들이 웬만하면 저 줘요. 이제 여자들도 그게 강해졌잖아요. 근데 특히 베트남 사람은 과거에서부터 좀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게 올바른 사업으로 이끌고 나가면은 괜찮아요. 근데 한국 사람 스타일에 안 맞는 사업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사업은 남편 사업, 와이프 일은 와이프 일 별개로 같이 해버리면요, 무조건 분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에 이주해 와서 살려고 하는 분들, 와이프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사람 무조건 반대하잖아요. 와서, 본인이 여기 와서 1년이든 2년이고 살아본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해라. 와이프 도움을 받을 생각하지 마라. 어? 와이프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그 주도권이 와이프가 돼버려요, 무조건. 심지어 또 와이프한테 맡기니까 또 편하잖아요. 응? 알아서 다 해줘. 나중에 보면 그 가게는 와이프께 돼버리는 거예요. 망하니까. 심한 사람은 결국은 본인은 샷다맨이 되고요. 어? 나중에 더 심해지면 어떻게 냐면 본인은 와이프한테 용돈 타 쓰는 사람이 돼버려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동나이 살면서 한국 분이 한국 회사에 오래 근무했어요. 근무하다 보니까 주재원으로 나와서 근무하다가 여기서 베트남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봉급도 꽤 되죠. 그러다가 돈을 벌어서 동나이에다가 베트남 식당을 한 개 차렸어요. 식당을 차려갖고 돈을 벌고 자기는 한국의 회사에 다니면서, 한국 회사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와이프한테 모든 경제권을 와이프한테 다 맡겼대요. 그 와이프는 돈을 모아서 또 땅도 좀 사고 차도 사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나이가 60이 넘으면서 정년 퇴직을 한 거예요. 퇴직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재산이 와이프께 다 돼 있는 거죠. 자기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뭔가 이제 다른 사업을 하나 해보고 싶었고 와이프한테 땅 저거 한 개 팔아갖고 나무 좀 사업하게끔 합시다 하니까 와이프가 그걸 왜 팔아요? 안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와이프한테 용돈 타 쓰는 사람, 식당에 앉아갖고 술이나 먹고 그렇게 폐인이 돼 가더라고요. 한 2년 정년퇴직하고 2년 지나버리니까 결국은 모든 재산은 다 와이프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분이 한 20년 정도를 그 부인하고 살았는데 그 부인은 낮에 식당 딱 해놓고 자가용 타고 싹 놀러 나가. 쇼핑을 하러 가는지 뭘 하러 가는지 몰라요. 저녁 때 되니까 싹 들어온대 만날. 낮에는 나가고 들어오고 차 몰고 나가서. 그 신랑은 뭐예요? 집에서 번들번들 놀다가 돈도 없고. 한 20년 되니까 애들도 많이 컸잖아요. 애들은 이제 그때 뭐 각자 뭐 공부 전부 다 나이가 이제 뭐 한 17에서 20 정도 이렇게 됐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돈도 마음대로 필요하고 필요할 때 조금에 그때 필요한 용돈은 충분히 받겠죠. 근데 뭘 사업을 해도 새로 뭔가 자기 걸뭘 하나 하고 싶은데 와이프가 경제권을 다 쥐고 있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베트남 여자들은 처음에는 충성을 다하다가 이게 좀 만만해 보인다 싶으면 다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말이 그래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든 베트남에서 재산을 일구든 와이프 명의로 만약에 한 거는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자식이나 와이프를 위해서 해주는 거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이름으로 할 때는 내 거고 그러면 자 돈을 어느 정도 벌면은 베트남에서 모으지 말고 한국에서 모아라. 근데 문제는 한국에 사는 사람이 문제잖아요. 지금. 한국에 사는 사람도 그런 습관을 못 버릴 거 아니에요, 부인들이. 그 남편 일에 와이프가 개입이 되면 그래요. 더 심해지고 개입이 안 되면은 이제 어떤 생활에서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놀러 가자 뭐 이런 부분은 주도권이 와이프가 되죠. 그거는 저는 그 정도는요 저주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와이프한테 이기려고 해갖고 부부 분란 일어나는 것보다는 져주면서 가정의 평화를 찾는 게 낫고 일을 서로 각자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좀 사소하거든요. 아마 지금 이 얘기가 한대가정 남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공감할 얘기인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결혼 생활이라는 게 서로 양보하면서 타협하면서 사는 게 져주는 게 이긴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사람 있죠. 예, 베트남 사람이 여자다 보니까 더 심할 수 있다는 거죠. 심한 사람은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는 어디 놀러 가도 괜찮고 남편이 좀 늦게 들어오면 잔소리하고 근데 그거는요 처음부터 잘못 가르친 거예요. 버릇을 잘못 들인 거고 처음부터 저는 사실 어떤 주의냐면은 아닌 거는 아니라고 반드시 해주라. 부부싸움을 할지라도.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계속 오냐 해줘갖고 이게 10년이 이렇게 지나버리면은 그때 바꾸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와이프한테 조금 엄할 부분은 엄하게 하라. 별거 아닌 부분은 수용해주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할 줄 아는 남편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와이프도 아 이거는 이런 거는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은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냥 와이프가 처음에는 좋고 사랑스러우니까 말 다 들어준 거잖아요. 다 들어주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나중에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와이프를 교육을 시킬 때부터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너무 잘해줘도 안 되고 너무 못해줘도 안 되고 적정선을 유지해가면서 해주면서 와이프한테 안 되는 거는 아니다 단호하게 하고 와이프한테 수용할 부분은 이거는 알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반드시 자기한테 뭔가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안 가르치고 그냥 무조건 놔두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이 신랑분이 초창기부터 그렇게 놔둬버렸잖아요. 뒤늦게 바꾸기는 좀 어렵죠. 결론은 지금은 그냥 따라줘야 된다는 거. 근데 가끔 한 번씩 대화로서 그래도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한 번씩은 이렇게 해줘요.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